여기 들어있는 개념은 중복조합이고 그 중복조합 중에서 무엇이 사용된지 느꼈어요? 뭐가 사용된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BQ 중에 있어요. 그 작년에 이 문제를 우리 수강생이 다 맞은 친구는 한 1, 2분 안에 보였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강조하는 그리고 제가 많은 스토리를 끼워 넣어서 설명하는 뭐가 들어있죠? 이 무대 문제예요. 무대 문제. 네, 무대 문제를 굉장히 멋있게 두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 있다. 15개의 자리가 일렬로 놓여 있다. 그죠? 네, 무대 문제 생각해 보면. 자, 10개의 주머니가 있다. 근데 일렬로 놓여 있는 거예요. 배열도 중요한 거지. 이때 공 8개가 있대요. 공은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개 공이 있어요.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2 이하가 되도록 남김없이 주머니에 넣는데요. 2 이하. 그러니까 공은 없거나 1개가 있거나 2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들어가는 공의 개수는 2 이하다. 그리고 단 공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오케이. 같은 공이야. 그럼 뭐 중복조합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 가조건 봤더니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는 4개 또는 6개이다. 매우 직접적으로 케이스는 몇 가지? 2가지. 그렇죠. 가조건에서 야 이렇게까지 쉽게 케이스를 줘? 나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가조건을 쉽게 준다. 그냥 대놓고 첫 번째 케이스. 공이 하나가 들어간 게 요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주머니가 몇 개다? 4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근데 하나의 공이 들어간 주머니가 4개인 케이스랑 또는으로 표시했으니까 하나의 공이 들어간 주머니가 6개인 케이스랑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는을 그대로 더하기로 바꿔도 괜찮겠다. 오케이. 그러면 케이스 각각 계산해서 그냥 더하면 끝이야. 자, 근데 공 하나가 들어간 주머니가 4개예요. 그러면 공 2개가 들어간 주머니는 몇 개일 수밖에 없다? 2개일 수밖에 없다. 공이 8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 2개가 들어간 주머니는 2개다. 이렇게 돼지코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 조건 가볼까요? 그럼 빈 주머니가 있겠죠. 주머니 6개 사용했으니까 빈 주머니 몇 개? 4개. 됐죠? 자, 이게 가 조건에서 제시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저것만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들어있는 공의 개수?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공기반 들어있는 공의 개수. 아, 공이 들어있는? 들어있는.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나? 원래 그래요? 공이 들어있는 이거 아니었을까? 그냥 들어있는? 아, 원래도 수능 문제가? 난 원래 수능 문제는 난 공이, 뭐 자연스럽게 공이라고 내가 스스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파일에는 이렇게 돼 있네? 이건 오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여튼 공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들었는지를 안 알려주면 공기가 들어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들어있는 공의 개수. 아, 미안해. 아, 들어있는 주머니 아니고 들어있는 공의 개수. 아, 이건 맞네요. 들어있는 공의 개수. 아, 조건을 너무 뒤에를 안 읽는 습관이 있네. 여기까지 끈을 읽을 필요가 있나?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다. 아, 이런 헛짓을 좀 해주니까 잠이 좀 깨는구나. 네. 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 요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다면 1번, 자, 투스텝 해보자 한번. 케이스는 1번하고 2번 2가지야. 알았고. 그러면 1번 케이스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공이 몇 개 들어있는 주머니? 2개 들어있는 주머니. 이것들은 서로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돼. 빈 주머니 하나 넣어야 돼. 오케이? 기본 세팅이야. 그럼 빈 주머니가 몇 개 남았지? 3개 남았어. 그리고 공이 하나 들어있는 주머니가 몇 개 있지? 4개 있어. 같은 빈 주머니 3개. 같은 공이 하나 있는 주머니 4개. 이렇게 남아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케이스를 봤을 거라고. 빈주머니 3개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는 하나, 둘, 셋. 여기는 안 되잖아. 여기는 안 되잖아. 여기도 안 되네. 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는 몇 자리? 3자리네. 아, 그러면 요 3개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이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게 요 상태, 얘들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무대 문제네. 서로 다른 세 주머니를 중복호랑 몇 번 뽑아? 4번 뽑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앞에 다 들어가면 일렬로 10개가 세워진 주머니에서 공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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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주머니 2개, 빈 주머니 2개, 이렇게 10개가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네. 아, 그럼 얘를 집어넣는 상황에서 중복조합이 쓰이겠다? 라는 판단은 아마도 됐을 거고, 그러면 그 전에 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가 그걸 봤을 거라고. 얘들이 이 빈주머니 3개가 앞으로 3개 들어갔어. 그러면 뒷단의 경우의 수는 3H4일 건데, 요걸 이제 하나씩 옮기면서 판단을 했을 거야. 무대 문제를 사용한 문제구나. 그 앞단에 얘를 넣는 경우의 수를 봐야겠구나. 그럼 만약에 요 3개가 뒤로 3개 들어간다. 아, 요건 대칭이네. 이렇게 3가지 경우라, 아, 요 대칭은 안 봐도 되겠네. 이 생각했을 거고. 그렇다면 앞에 2개를 남기고 요 사이에 2개를 넣는다. 이렇게. 하나 더 넣는다. 이렇게 되면 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그리고 몇 가지? 3가지. 자, 여기까지 하면서 살짝 여기도 3개의 서로 다른 자리야. 얘가 하나가 남고 여기에가 들어가도 하나의 공 앞에 하나, 하나 앞에 하나, 요건 안 되거든. 하나 앞에 하나, 여전히 몇 개? 3개야. 이 빈주머니 3개가 어떻게 들어가도 3개야. 몰려서 들어가도, 중간에 들어가도, 중간엔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가 자리가 생겨. 바깥쪽에는 하나가 있는 순간 그 반대편으로 한 자리가 생겨. 그래서 공 하나당 한 자리가 생겨. 그래서 이 3개를 어디로 넣든 서로 다른 3자리를 중복호랑 몇 번 뽑는? 4번 뽑는 동등한 경우의 수가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사건 진행이 나와. 이 기본 세팅에, 이건 어기면 안 돼. 기본 세팅이 이거야. 여기서 빈주머니 3개를 먼저 넣는 경우의 수를 찾자. 이해되나요? 왜? 뒷단의 경우의 수가 동등하니까 나 곱하기로 진행할 거거든. 그 상태에서 이 한 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넣는 경우의 수를 찾자. 이렇게 사건 진행은 2개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얘는 또 뭘 써서 찾아낼 거야? 셀 거야? 아니야. 이건 역시 뭐다? 무대 문제인 거야. 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자리, 2자리, 3자리인 거야. 이해되나요? 요 빈주머니 왼쪽과 빈주머니 오른쪽은 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를 중복허락 몇 번 뽑아? 3번 뽑아. 빈주머니를 넣고. 이 갈래길이 지금 OCE 10개인데 10개의 갈래길 뒷단의 경우의 수가 동등하게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를 중복허락 몇 번 뽑는다? 4번. 그렇지. 이거야. 괜찮아요? 킬러 문제를 풀 때 한 100번 앞으로 1000번 더 말할지도 몰라. 에센스와 BQ 떠올리세요.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얘는 진짜 감이 안 잡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의를 들은 조교와 우리 강의를 듣지 않은 조교가 있잖아요. 테스트했어요. 우리 강의를 들은 조교 한 1, 2분 만에 딱 2케이스로 풀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현실이야. 그러니까 질문할 때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조교들도. 우리 강의를 듣지 않은 조교 케이스 몇 가지 나왔어요. 7가지요. 아, 근데 그것도 쌤 많이 줄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실제 수험생들의 현상. 장난 아니었어, 이 문제. 네, 뭐 7가지도 많이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 얘를 공을 옮겨, 이 사건은 파악하고 문제가 원하는 세팅 잡아주고 그리고 옮겨가면서 얘 넣고 얘 넣는 거
우리가 과일 문제 했잖아요. 뭐 사과, 배 이렇게 넣을 때 이걸 한꺼번에 넣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쉽게 나와도 없어. 끊어갔잖아. 중복조합과 중복조합을 사용할지라도 사과 2개 넣고 배 2개 넣고 그게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기본이야. 아이고 죄송해요. 엄청 시끄러웠죠. 빈 주머니 3개 먼저 넣고 그리고 1개 들어있는 주머니 4개 순차적으로 넣는다는 건 당연한데 얘를 넣으면서 야, 이 경우의 수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딱 2개만 해봐도 아차 수능이지. 동등하네. 첫 시간에 배운 곱하기. 동등성 확보야. 그렇다면 다 동등한 그 갈래길이 몇 개 나오지? 거기서부터 무대 문제구나. 문제를 읽고 상황 파악이 안 되면 BQ만 한번 쫙 순서대로 떠올려도 그러니까 그 BQ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풀어라 하면 확통 BQ는 우리가 쉬운 문제 넣지 않아서 BQ는 확통을 쉬우려면 너무 쉬우니까 확통 BQ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BQ 문제를 복습할 때 이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스킵 이거 안 된다고. 그 문제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막히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 개념 BQ를 떠올려.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내는 거지. 근데 목적은 안 막히게 하는 거지. 안 막히려고 1년 훈련을 하겠지만 막히면 뭘 떠올린다? 개념 에센스, 개념 BQ를 떠올린다. 그래서 회독을 3번, 4번 해줘야 된다. 진짜. 오케이? 무대 문제구나. 무대 문제를 이렇게 연속으로 2번 연결한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문제. 문제를 늘 만드는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짜 평가는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만들어서 무대 문제를 2번 연속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깜짝 놀랐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비슷한 문제로 갖다 붙여라 그러면 무대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앞에서 한 BQ, SQ 중에 사과, 배 뽑혔을 때 사과 2개 먼저 주고 배 2개 줄 거야 했던 그 논리 있죠? 빈 주머니 먼저 주고 이 주머니 줄 거야. 그런데 그때도 중복조합 또는 중복조합, 중복순열 이렇게 섞어서 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대 문제로 중복조합, 무대 문제로 중복조합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자, 그럼 2번째 케이스. 2번째는 이제 1개의 공이 들어간 게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어요. 그럼 2개의 공이 들어간 건 주머니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그럼 빈 주머니가 이제 똑같은 라인으로 해보면 1개 주머니 들어간 게 6개예요. 됐죠? 그럼 빈 주머니는 몇 개? 3개. 됐죠? 자, 빈 주머니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먼저 빈 주머니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얘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간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당 자리가 하나씩 생겨요. 2개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1개 가져가잖아. 그러면 하나, 이 왼쪽이 안 되니까 하나씩 한쪽이 자리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건 관찰할 수 있잖아. 이것도 동등하구나. 고로 빈 주머니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1개 들어있는 주머니 배열해야지.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빈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 몇 개? 몇 개? 2개. EH 얼마? 3. 어디로 들어갔든 마지막으로 1개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첫 번째 갈래길에서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호랑 몇 번 뽑는다? 6개. 됐죠? 끝이에요, 이거지. 근데 뭐 작수 30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풀 수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뭘 계속 반복하면 할 수 있어요? 유경이 표현으로는 개념 BQ만 했대요, 본인은.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진짜 정답이에요. 근데 개념 BQ만 계속 반복을 해봐.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안 들어요. 내가 개념이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념이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오케이? 이 경우의 수는 2829, 30 3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얘가 결정한다고 봐야 돼. 그래 너무 중요한 단원이었어. 잔소리가 한 문제당 잔소리가 그 문제풀이만큼 지금 나갔어요. 귀에 꽂혔죠. 엄청 싫어하잖아요, 잔소리. 근데 막 그 아이유 노래 있잖아요. 다 널 위한 잔소리예요. 오케이? 네. 됐습니까? 자, 2개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 나옵니다.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150.
밑에는 262, 아니 112 더해주시면 262예요. 정답률이 메가 추정 기준 3%, 이건 평가원에선 빵프로 나와요. 안 나온 정답률이라고 봐야 돼요. 빵프로.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빵 밑에 있는 0.1% 요런 데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률 넘어가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경우의 수 파이널 문제 끝. 자, 그 다음은 6평 2025 학년도 작장육 30번. 작장육 30번. 그해 하반기 모의고사를 대혼란으로 빠지게 했던 주범. 이 문제예요. 정답률 1%. 100명 중 1명은 맞춘 게 신기해. 자, 볼게요. 준비 완료? 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마인드. 이거 모르는 게 없어 내가. 개념 다 알아. 그리고 수능은 케이스가 4개 이상 역사적으로 수능, 평가원, 6평 수능 케이스를 4개 이상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갑자기 4개 이상을 줘?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믿어야지. 4번 이상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세라고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능 수학을 그렇게 내면 안 되잖아. 그지? 그 4개, 5개 케이스에 계속 반복적인 개념을, 아니 뭐 중복조합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중복조합을 5번이나 쓰게 해? 그 시간에 미분계수를 아는지를 확인시켜야지. 이게 수능 30문제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에센스 기준, 그것을 이용해서 BQ를 풀었던 접근법 기준 모르는 거 없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문제가 읽혀. 그래야 방향성이 보여. 오케이? 자, 해볼게요. 집합 x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0, 1, 2 5개야.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할 거야. 가조건을 봤더니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플러스 fx는 x 안에 있어야 된다. 가조건은 요런 고난도 문항인 경우에 또 하나의 구조는 뭐냐면 가조건에서 케이스를 제시해. 오케이? 그리고 나 조건에서 그 케이스 안에서 함수, 대응 관계를 통해 함수의 개수를 구하게 해. 오케이? 그러면 가조건은 케이스를 만들어내게 하는 가조건은 또 개념일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아주 열심히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걸까 읽어주고 찾아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글자만 읽으면 풀 수 있어야 돼. 가조건은. 그래서 가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x의 모든 원소니까 하나씩 한번 데리고 가보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대응된 값 f의 마이너스 2에 이 둘의 합이 x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최소 마이너스 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f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값에 마이너스 2는 빠져야겠네. 왜? 둘을 더하면 뭐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4가 되잖아. 얘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더하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값은 0, 1, 2라는 거지. 케이스 몇 가지? 3가지.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2가 2로 갈 때 이런 케이스가 나온 거야. 야, 근데 케이스가 3가지야. 갈 수 있는 원소는 5개인데 케이스가 3개야. 딱 반보다 넘어섰잖아. 케이스가 3개니까 여기서 한 케이스라도 더 많으면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사건은 f-2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거잖아. 여사건. f-2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우리 조건을 벗어난 사건이야. 여사건. 그 외의 사건. f-2가 뭐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자, 마이너스 2가 대응될 수 있는 값만 보더라도 3개와 여사건 2개가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 처음부터 줘. 아주 명확하게 여사건을 선택해야 돼.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것도 볼게.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얘는 마이너스 2로는 못 가. 하나씩 해봐야지. 이건 개념이 아니야. 말귀를 알아듣느냐거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서 안 돼. 근데 마이너스 1부터는 돼. 얘는 케이스가 마이너스 1, 0, 1, 2 몇 케이스가 나와? 4케이스가 나와. 여사건. 여사건은 아닌 사건이야. f의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 거? 마이너스 2로 가는 거.
오케이?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자, 벌써 케이스 3개 나왔어. 그러면 x가 0이면 말이야. 0은 누구를 더해도 자기 자신이 0이라서 더한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0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 돼. 그럼 여기서 포함하지 않는 사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여사건이 없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x가 1이야.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와 완전히 대칭성을 띠겠어? 마이너스 1과 대칭성을 띠겠지. 얘는 2가 안 돼, 2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까지만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안 되면 얘는 2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마지막으로 x가 2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사건으로 간다. f의 1은 이것이 아닌 사건은 어디로 간 거야? 2로 간 거야. 그럼 여기 네 번째 케이스. 야, 케이스가 4개나 나왔어, 지금. 그리고 f의 2는 2가 갈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 위에 있는 것과 반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만 갈 수 있어. 됐죠? 자, 그럼 여사건은 뭐다? f의 2는 그렇죠. 2로 가거나 어디로? 1로 가는 거. 5번째 케이스, 6번째 케이스. 일단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6케이스? 야, 오르세가 6개는 아니랬어. 6개면 maybe 뭐? 대칭성. 그러니까 몇 케이스? 3케이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2스텝. 자, 케이스 찾았잖아.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대응 규칙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넣어봐라. f-1 값은 f0보다는 크거나 같다. f0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마지막으로 f1은 f2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이 크거나 같다. 증가함수가 아니라 뭐? 감소함수. 이게 케이스가 너무 적고 3가지고 그 3가지가 너무 쉬워, 이 케이스들이. 그래서 증가함수로 주면 너무 많이 맞춰버릴 것 같으니까 꼬여서 가는 감소함수로 준 거야. 근데 이분들은 잘못 생각한 거지. 케이스가 그렇게 적고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할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없다는 걸 모른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 해에. 네, 그래서 이거를 그의 캐스트로 찍고 해설 강의로 찍고 이거 그렇게 케이스 많은 거 아니야. 혼자 난리를 독립운동 하듯이 온 영상에 찍어댔죠. 힘이 약해온데 저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길. 무조건 8문제는 20분 안에 풀리게 돼 있다. 아무리 극악의 킬러 문제도 기존에 다 갖고 와보세요. 극악의 평가원 킬러 문제 전부 이렇게 깔끔하게. 자, 근데 이게 보자마자 대칭성이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대칭인 꼴이 나올 것 같아 라는 믿음으로 가보는 거야. 그리고 감소함수로 가는 거야. 그럼 네,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이제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 확정이 된 f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이럴 땐 보통 그냥 f라고 표현을 하죠. 함수 f의 개수. x에서 x로 생략 f의 개수.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결정되어 있는 정의역의 원소 제외 정의역의 원소를 어디로 대응시키냐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가장 세게 확장되고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린다.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라도 해야 할 게 있어. 그리고 그래야 정확히 보여. 됐지? 자,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간다? 얘는 확정이에요. 건드리지 마 이거야. 마이너스 2로. 자, 그럼 나머지 4개를 보내줘야 돼. 됐지? 자, 근데 무슨 함수의 규칙을 지켜줘야 돼? 감소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들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돼. 있어, 없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싹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2로. 함수의 개수 몇 개? 1개. 거봐. 오케이? 이런 거에 정답적인 거죠. 근데 나도 충격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f의 마이너스 2가 뭐? 마이너스 1. 됐지?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는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여기다 덧칠하면서 틀리지 마시고
한 번만 겸손하게 쓰세요. 이 쓰는 시간 뭐 5초 안짜 아니야? 연필로 쓰면. 자,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어디로? 마이너스 1로 확정.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몇 개를 대응시키면 돼? 얘네를. 됐지? 자, 이것을 받으려고 준비한 치역의 범위에 있는 숫자, 치역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이건 무슨 함수여야 된다?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들은 마이너스 2가 대응된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 받을 수 있는 수는 몇 개다? 2개다. 이 개념 한 번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분들도. 어? 몇 개? 서로 다른 2개를 중복하라. 몇 번 뽑아? 정역의 원수의 개수만큼 4개. 됐지? 이제 여기서 잠깐 중복조합으로 경우의 수 찾잖아. 함수 문제잖아. 몰빵 괜찮은가 봐줘야 돼. 얘네가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오면 그럼 마이너스 2는 치역이 못 되고 남아있는데 괜찮아? 안 넘어오네. 괜찮지? 치역이 결정된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제 다시 들어봐. 치역은 마이너스 2가 대응된 값 이하의 모든 원소다. 여기까지 가줘야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 얘한테 아무도 안 간. 몰빵 몇 개 빼줘? 그렇죠. 그게 가줘야지. 이해했죠? 그러나 거기까지 간 문제 별로 없다. 이렇게 쉽다. 됐지? 요 개념 한번 썼네. 오케이. 역시 중복조합이야. 됐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5.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2번 이상 뺄 것들을 찾았잖아. 지금 우리가 찾은 건 6건이란 말이지. 전체 경우의 수는 감소함수면 되는 거야. 말해봐. 서로 다른 5개가 서로 다른 5개로 대응될 거야. 근데 감소함수여야 돼. 감소. 작거나 같다야. 그럼 뭘로 구하면 돼? 중복조합이지. OH 뭐? O. 거기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6건의 경우의 수를 뺄 거야. 뺄 거야. 그러면 2개 이상 빼는 상황이 생기면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 또는 3번 케이스가 6건이거든. 이것들을 빼줄 거란 말이지. 근데 뺄 때는 뭘 주의하라고? 뺀 걸 또 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마이너스 2로 간 모든 것이고 모든 것만 하나지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간 함수들이거든. 마이너스 2가 다른 값으로 간 거야. 이 안에서는 겹쳐질 수가 없는 거지.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은 확률에서 정의하는구만. 두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30번이잖아요. 세 번째 케이스.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로 가는 케이스 해볼게요. 되지? 자, 그러면 그린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갔다. 됐지?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감소 함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수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수는 가는 길이 달라. 오케이? 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잖아. 그러면 더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끊어서 대응을 시킨다. 이제 좀 사건 진행이 나온다. 자, 누구부터 대응시킬 거야? 남아있는 마이너스 2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 대응시킬 거야? 얘 먼저 보내고 그리고 0, 1, 2 대응시킬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는 얘보다 큰 값이 대응된 것보다 더 작거나 이 값이 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 대응된 것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더 크거나 같은 값 하여튼 꼬여서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몇 개 보여? 일단은 그냥 요것만 딱 보면 몇 개? 5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보다 작은 값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면 되거든. 5개야. 야, 근데 이 5개 세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건 이미 세지 않았어? 저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이미 셌거든? 그거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 그치,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5라고 해, 일단. 5개. 자, 여기서 뭔가, 요거 체크해줘야 돼. 요거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1, 2와 3은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잠깐 체크하고 0, 1, 2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얘들은 전부 1이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란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뺀 걸 또 빼면 안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얘네 0, 1, 2가 사실 마이너스 1까지 다 묶어서 마이너스 2로 간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간 거? 1번에서는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몰빵이 된 게 1번 케이스잖아. 요거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가 5가지 다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모두 다 같이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1번 케이스였다고. 됐지? 한 가지 빼야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모두 다 마이너스 2로 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간 거? 마이너스 1로 간 건 어디에 들어있어? 몇 번 케이스에? 그렇지. 2번 케이스에 들어있어. 여기. 이해되나요? 요 대응. 오케이? 요 대응 안에는 얘들은 마이너스 2가 대응된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는데 얘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가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온 요 상황이 요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얘네 전부 다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 2로 가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온. 요게 두 번째 케이스에 들어있는 하나인 거야. 오케이? 빼. 몇 개를? 2개를. 그렇지. 뺀 걸 또 빼면 안 돼. 라는 이거.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위쪽 3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1개, 5개, 3개 해서 9개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의심은 하지. 뭔가 대칭성이 있다는 거. 그럼 하나만 해보자. F2가 2다. 만약에 요 케이스. 자 F2가 2로 간다. 2가 2로 간다. 되지? 그럼 이게 뭐랑 대칭이 될 것 같냐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것과 대칭이 될 것 같아. 왜냐면 F2가 2잖아. 그거보다 작은 값들은 얘보다 큰 값으로 가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 몇 가지야? 쌍몽땅 1이 가야 되지. 몇 가지? 한 가지야. 그렇지. 요 세 케이스가 완전히 동일하게 이 세 케이스가 될 거고 여기서는 교집합이 없지만 얘를 구할 때 또 뺀 걸 또 빼면 안 돼 라고 2개를 또 뺄 거고 완전히 동일한 상태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검산 다 하고 시간이 한 10분 남아.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이 될 거야.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대칭성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해볼 수는 있다. 오케이? 하지만 결론 3스텝 전체 경우의 수는 OHO 감소함수니까 여기서 2배 해서 여사건을 뺄 거야. 요게 여사건이야. 뭐를? 5 더하기 1부터 1 더하기 5 더하기 3 한 이것을 2배에서 뺀다. 됐죠? 계산하세요. 그러면 126, 128 해서 108 나와요. 괜찮아요? 됐죠? 이건 완벽한 믿음으로 풀어야 돼. 자기 자신이 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믿음. 방향성을 찾아야 믿을 텐데 근데 그 실전에서 그 방향성을 찾는 힘은 또 개념에 대한 믿음이고 평가 문제야 라는 믿음. 20년 이상의 역사에 한 번도 케이스를 4개 이상 준 적이 없다. 오케이? 네. 세는 것이 능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해볼까요? 시간상. 오케이. 자, 10개가 10개로 가는 거야. 30번이잖아.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지? 4초간 들이마시고, 복식으로. 2초간 숨을 멈추고, 6초간 내쉬면. 다시 정신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돼. 지금 지쳐있잖아, 30번이니까. 그럼 OMR을 막 거들라고 할 거거든. 응? 자,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의 심신을 달랜 다음에, 자, 볼게요. 세보자! 이러기 전에, 어디 한번 세어보자! 이러기 전에, 그치? 막 덤비기 전에, 내 개념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열심히 읽어야 돼. 믿어야 돼. 수능이라는 걸. 자, x는 10 이하의 자연수고, x에서 x로의 함수다. 벌써 숨이 막히죠? 10개를 어떡하지? 10개야. 자, 내 가조건을 봤더니, 9 이하의 모든, 그러니까 9는 10보다 더 작은, 8은 9보다 더 작은. 가조건이 대전제 같은데?
그죠? 네, 방금 어떤 문제랑 비슷하게 지금 저기 한 개 이상의 사이펜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저거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센 전제지만 감소함수인데 등호가 있어. 이 사이사이 대응시키는 절대 원칙은 중복조합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어. 근데 그러기 이 10H, 와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지? 10H 10 아니야? 10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뽑는 거잖아. 대응은 알아서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놓고 나와 다의 여사건을 빼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10H 10이기 때문에 10H 10을 어떻게 얼마나 곱해야 돼?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 여사건 논리일 수 있어. 자, 중복조합이야. 저걸 잊어서는 안 돼. 저걸 내려놓으면 안 돼. 중복조합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나조건. x가 1에서 5일 때는 fx는 그러니까 fx 대응된 값이잖아. 이게 함수값은 자기 자신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 그러니까 수능은 읽어내는 게 어렵지 않아. 오케이. 얼마나 개념을 잘 갖다 꽂느냐야. 그러니까 개념을 꽂는 연습이 수없이 반복된 연습으로 만들어져야 돼. 자, fx는 x보단 작거나 같아. 알겠어. 6에서 10까지는 fx가 x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다른 규칙을 따라가네. 나눠놓고 서로 교차될 리는 없지 않아? 여기는 자기 자신보다 큰 값으로 가야 되고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이게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구분. 됐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럼 1에서 5까지에서 이 1이 갈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 이건 그냥 기본 아니야? 그죠? 이거는 케이스가 안 생겨요. 이런 무조건 1로 가야 돼. 근데 2는 이제 케이스가 생기지. 그 2가 어디 안으로 갈 거냐는 가장 큰 이 5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하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라고 했을 때 하나는 세팅이야. 마찬가지겠지. 완전 대칭성으로 너는 세팅. 더 큰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는 누구냐면 6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의 대원칙이 그 다음 건 6 이상으로 대응돼야 되거든. 6이 대응된 값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의 기준은 세지 않고 여기서부터 1 가고 2 가고 3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생각한 사람들은 2가 1로 갈 때랑 2로 갈 때 나눠야 되고 그럼 그 뒤에 3이 또 어디로 갈 때 나눠야 되고 이러면 수용도가 쫙 펼쳐져서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야 돼. 그렇게 셀 수는 없어. 물론 보니까 세는 해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들에도. 뭐 EBS도 그렇고 5가 기준이지 않을까. 여기서 잡아줘. 그러면 그 안쪽에서 받으면 되잖아. 이게 우리가 보는 개념적 상황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5와 6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 조건에. 그러니까 가가 대원칙은 중복조합. 나는 그걸 반으로 잘라서 이 안에서 중복조합. 됐지? 자, 그러면 F5, F6가 굉장히 F6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스스로 못했다 하더라도 다 조건에 자, 원칙이 굉장히 까다롭게 내려오는데 다해서 뭐라고 오냐면 F5랑 F6이 매칭이 되어 있어. 등호의 좌우에 있다는 건 둘이 종속관계야. 그러면 F5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F5가 1이라면 그럼 F6은 7이 돼야 되고 F5가 2면 8, 3이면 요게 세팅이 돼 있는 거지. 요게 케이스 아니겠어, 이게? 이해돼요? 네, 오케이. F5가 잡혀. 그리고 F6은 당연히 7이어야 돼. 그럼 F5가 1이라는 케이스 안에서 아래쪽 경우의 수 찾고 F6이 7이라는 케이스 안에서 아래쪽 케이스 찾아서 아래쪽 위쪽 아래쪽. 하여튼 저 작은 숫자와 큰 숫자들 사이에서 찾아서 곱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치? 경우의 수를. 자, 그러니까 매칭이 돼. 이게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F5가 3이면 너는 9. F5가 4면 너는 10. F5가 5일 수는 없겠네. 그럼 F6이 11인데 11은 없거든, 공역에. 케이스가 4가지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나는 F5가 1이 되는 경우의 수, F5가 2가 되는 경우의 수, F5가 3이 되는 경우의 수, F5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는데 위에 대전제를 갖고 진행시켜라. 이거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경우의 수들을 살펴봤더니 이 F5가 1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를 보면 5가 1로 가 있어. 그럼 2, 3, 4는 전부 1로 가야 돼.
얘가 뭐랑 완전히 경우의 수가 같을 거냐면 F6이 10인 것. 이렇게 펼쳐보면 이 한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왜냐면 수능이잖아. 진짜 10개를 다 대응시켜라. 이 보는 순간 아이 설마. 어떻게 10개를. 반 잘라서 5개만 보는 거야. 그리고 반대편은 규칙이 완전 똑같잖아. 대칭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5가 1로 가면 펼쳐놓고 살펴봐. 기하적으로 확 느끼면 5가 1로 가. 다 1로 가야 돼. 6이 어디로 가면? 저거랑 같은 상황이 6이 어디로 가는 거? 10으로 가는 거지. 그럼 다 10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경우의 수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 언어의 소통을 막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막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7이 아니 어디? 요 경우의 수는 얘랑 같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요렇게. 그럼 얘는 뭐랑 같겠어? 이렇게 요렇게 같겠지. 섞이니까 뭔지 모르겠지. 반대로 똑같아. 오케이? 네, 요렇게 반대로 같을 거다. 그래서 여기만 계산해서 이거이면서 이거 7 이건 여기 걸 가져서 곱하면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는 건 알아서 하고 마지막에 곱하는 건 최후 해줄 거고 일단 요 4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5 아래에 있는 값들만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밑에는 의미가 없는 거였어. 이해돼요? 1, 2, 3, 4, 5가 1, 2, 3, 4, 5로 가는 거였다는 거지. 거기에 대칭성이라는 걸 봤냐? 우리는 그걸 줬는데. 우리가 언제 10개, 10개를 다 하라고 한 적이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수능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할 수 있겠지? 해볼까요, 이제? 자, 그러면 파악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F5가 1이고 F6은 7이다. 우리 요것만 계산하자, 일단. 자, 요 케이스만 경우의 수 가볼게요. F5가 1로 가. 그러면 얘가 1이 가. 그러면 셋 다 1로 가야 돼. 중요한 건 1은 1로 가 있고 F5가 1이야. 여기서 지정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저 2, 3, 4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거네. 그러면 규칙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치역 하나를 중복 허락해서 2, 3, 4의 화살을 받아야 되니까 3개 뽑아. 굳이. 한 가지. 있어요? 네. 중복조합이잖아. 그걸 지키면서 가면 되지. 두 번째. 오케이. 자, F5가 2로 가. 그럼 하나하나. 자, 이번에는 F5가 2로 왔어. 됐지? 그러면 1, 2 사이에서 해결해야 돼. 그럼 2, 3, 4만 대응시키자. 됐지? 그러면 서로 다른 2개를 중복 허락 3개만 뽑아. 자동으로 크기 순으로 대응될 거거든. 됐지? 자, 그러면 2, H, 3이야.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봐야 돼. 2가 2로 가는 거 괜찮네?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2가 최대값이라 최소인 2도 2로 갈 수 있으니까 제거할 케이스가 없는 거야. 제거하는 경우의 수 없어.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F5가 3이야. 자, 이때부터 한번 잘 볼게요. F5가 3이야. 자, 이제 5가 3을 경계로 딱 잡았어. 역시 우리가 대응시켜야 되는 건 2, 3, 4 얘야. 이렇게 3개. 됐지? 자, 그러면 저 3개를 받기 위해 준비한 건 1, 2, 3이야. 자, 경우의 수로 보면 3H3이야. 여기 보면 계속 뒤에 있는 R은 3이야. 이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거든. 계속 2, 3, 4 3개가 화살을 쏘니까 그 3개를 나는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3개를 뽑기 위한 풀이 달라지는 거지. 치역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3H3인데 자, 그중에 여기에 이 3이라는 숫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2가 3으로 못 가는 거거든. 3, 4는 3으로 가도 상관없어.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는 대전제. 그러니까 이렇게 가와 나의 대전제를 깔고 중복조합으로 개수를 계속 찾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F2가 3인 케이스를 제거해야 돼. 2가 3으로 갔다면 말이야. 빼야 돼. 뭘 빼? F2가 3으로 간 걸 빼야 돼. 근데 F2가 3이잖아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3H3이라는 중복조합 안에는 크기가 커가는 순서대로 잘 대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가 3으로 간 걸 제거하려고 보니까 2가 3으로 가버렸으면 이 경우의 수 안에서는 3도 3으로 가고 4도 3으로 갔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F2가 3인 경우의 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중복조합으로 증가 상태를 만족시키도록 이미 대응시켰기 때문에 이 안에 중에 제거시켜야 되는 걸 빼야 되거든. 이해돼요? 오케이. 오늘 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의 통합 문제 같아. 역시 수능 30번이다. 자, 빼.
겸손해지게 하는 문제예요. 제작자 입장에서도 멋있는 문제잖아. 그치? 이런 문제 만들어 줄게요. 넘어서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어요. 그럼 뭘 빼라고? 한 개를 빼라고. 됐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F5가 4야. 그러니까 집중력은 이럴 때 발휘해야 돼, 이제. 제거하는 걸 잘 빼야 돼. 자, F5가 이제 4로 갔잖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 화살을 날리는 건 무조건 3개야. 받으려고 준비한 건 이제 4개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 중복 허락 3개를 뽑아. 2, 3, 4. 왜냐면 1은 1로 가 있고 5는 4로 지금 보냈으니까. 내가 대응시켜야 되는 건 딱 2, 3, 4, 3개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해야 돼. 여기서 제거할 게 조금 많아. 잘 봐야 돼. 마지막 케이스야. F5가 5로는 못 가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 관문을 잘 통과하느냐. 자, 보시면 F5가 4로 갔어. 그럼 1, 2, 3, 4 중에 2, 3, 4로 대응시키는 것. 뭐 요게 요 사이에 2, 3까지 반드시 채워야 되는 치역이 결정된 함수는 아니야. 뭐 여기서 4만 다 2, 3, 4가 다 4로 가도 괜찮은 거거든. 어디 안에는? 여기는 말이야. 여기는. 이 안에는 그런 것도 들어있어. 그런데 대원칙의 나조건, 중복조합으로 하라는 가조건을 지켰는데 나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로 가야 된다고. 그럼 일단 2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 2가 못 가는 값들이 있어. 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F2가 3인 거 제거해야 되잖아. 이해되지? 자, F2가 3인 거 제거할 거야. 잘 봐야 돼, 이제. 자, 지금은 초록이야. 1, 2, 3, 4야. 자, 2가 3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F2가 3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앞에 있는 4H3 안에는 어떤 것도 들어있냐면 2가 3으로 갔어? 그러면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복조합의 결과물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냐야. 네가 찾은 중복조합의 결과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맞춰. 그 안에서 제거할 걸 빼야 되거든. 그 안에 없는 걸 뺄 필요는 없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2가 3으로 가면 3, 4는 3, 4 두 개의 값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을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를 중복 허락 2개 뽑은. 물론 같이 3으로, 같이 4로 또는 3, 4로 이렇게 셀 수도 있겠지만 서로 계속 중복조합으로 끝까지 가봐. 서로 다른 2개를 중복 허락 2개 뽑는. 이건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가 3을 잡아놨어. 5가 4로 갔어. 그러면 3, 4만 잡아봐. 3, 4로 갈 수 있거든. 2와 5가 경계를 연속하는 수로 잡아놨으니까 3, 4가 갈 수 있는 건 3, 4라는 거야. 이해돼? 그 중복조합의 개수만큼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2H2를 일단 빼야 되는 거야. 요게 저 공역에 있는 3, 4. 얘는 정의역에 있는 3, 4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 자, 요것도 빼야 되지만 F2가 4인 것도 빼야지. F2, 2가 갈 수 없는 것 기준으로 먼저 빼면. F2가 4로 가면 경우의 수 몇 개 있겠어? 여기서. 그렇지, 1개. F2가 2가 4로 갔어? 그러면 3, 4도 다 4로 갔을 거거든. 그거보다 더 작은 값으로는 못 가는 거잖아. 근데 5가 경계를 4로 잡아놨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1개. 됐지? 자, 이게 다 뺀 게 아니야. 최대값이 4기 때문에 3이 못 가는 값도 빼줘야 돼. F3이 될 수 없는 값은 다행히 하나밖에 없어. 뭐야? 4. F3이 4로 간 거 빼줘야 돼. 됐지? 자, 그러면 F3이 4로 간 걸 빼야 돼. 요게 굉장히 까다롭긴 해. 그리고 요렇게 하느니 세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14개거든요. 순서상을 세어도 보고. 그지? 네. 추천하진 않아. 그럼 자꾸 문제를 봤을 때 세어서 성공한 기억이 더 많으면 자꾸 세고 싶거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 얘만 세겠어 그럼? 29번도 셀 거고 다 세고 있을 텐데. 안 돼. 일단은 개념으로 뚫어야 돼. 끝까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자, F3이 4인 경우에 수 뺄 거야. 그러면 3이 4로 간 거야. 이제 이게 마지막 생각이에요. 이제 5는 4로 가 있고 이 하향은 똑같아. 이제 3이 4로 가. F3이 4로 갔어. 됐지? 그러면 4는 어디로 갔겠어? F3이 4로 간 케이스는 안 되니까 제거해야 돼. 근데 저 중복조합 안에서 4는 어디로 가 있겠어? 4는 4로 가 있겠지? 4는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뭐 이런 게 안 나와. 됐지? 그럼 2는 어디로 가 있겠어? 2는
저 중복조합 안에는 2가 갈 수 있는 게 1, 2, 3, 4인데 2가 3으로 가고 4로 가는 건 앞에서 뺐잖아 지금. F2가 3인 것, F2가 4인 건 정확히 빼놨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3이 4로 가면서 앞에 있는 초록 2개, 요 2개랑 겹치지 않는 건 F2가 어디로 가는 것들? 1 또는 2, 그렇지. 그래서 몇 개? 2개. F2가 1, F2가 2.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겹치지 않잖아. 이 경우의 수는 F2가 3으로 갔다는 전제고, 이 경우의 수는 F2가 4로 갔다는 전제고, 여기는 F2가 3, 4는 제거하고 1, 2로 갔는데 3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의 수를 빼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2스텝. 자, 그럼 저 순서상 F5가 1이 되는 경우의 수 1개, 이고 F5가 1이면 1과 붙어야 되는 건 F6이 7인 거니까 F6이 7인 건 가장 마지막에 F5가 4인 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면 14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더하기, 이제 반대로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 다음은 2개, 2개 아니고 2H3 반대로 곱해주세요. 4개를 저렇게 한 대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어렵지만 응원할게요. 오케이? 네. 자, 문제인데 깔끔하죠? 정확하게 이 상황들 일부가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근데 얘는 확률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사용해서 한 거고, 전부 일부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통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3케이스가 나왔으니까 한 케이스는 약간의 무용지물 한 가지, 요 정도로. 자, 나온이 해볼게요. 나온이 문제는 일단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첫 번째 원인이 이 카드가 들어가면, 카드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집에 갖다 놓고 책상 위에 펼쳐 놓고 자기 전에 한 번씩 카드를 뒤집어 봐라. 뒤집으면 반대편이 나와. 다시 뒤집으면 원래 있던 상태가 돼. 어떤 헛짓, 의미 없는 행위는 짝수번해야 돼. 내가 한 발 앞으로 가, 한 발 뒤로 가. 이래야 원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카드를, 주사위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것 같아. 부루마블 같은 거 하면서 좀 많이 갖고 놀았잖아. 근데 이 카드를 뒤집는 것만 나오잖아요. 이게 뭔 개념을 적용시키던 오답률은 최고치예요. 난 이건 카드 때문이라고 생각해. 카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일단 거부감이 딱 생기는 거. 뒤집어서 또 헷갈리는데 이런 거. 네, 뒤집어 보세요. 카드 6장이면 될 것 같은데 갖고 노는 거. 이건 내 캐릭터. 내가 카드가 나올 때 거부감이 생긴다? 어떻게? 카드 사다가 계속 카드 뒤집어 보는 거지. 카드를 3번 뒤집으면, 5번 뒤집으면 이 문제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상황에 맞게끔 카드를 계속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야. 강의 만들 때 저는 카드, 주사위 집에 막 완전 무슨 길에서 이런 그거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갖다 놓고 했어요. 초보 때, 20년 전에. 앞면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다. 1, 2, 3, 4, 5, 6. 뒷면에는 모두 0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뒤집으면 0이에요. 다 0. 그럼 고민할 게 없네. 다 0이네. 얼마나 좋은 카드야. 알거든 평가원도 카드 나오면 일단은 반 이상이 포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카드는 아주 심플하게. 자, 이 6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놓여있다. 오케이. 요렇게. 자, 이때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K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카드를 한 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다.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의 수가 1이야. 그럼 뭘 뒤집어? 1번을 뒤집어. 게임도 심플해. 오케이. 위 시행을 3번 반복한다. 자, 주사위를 몇 번 던져? 3번 던져. 주사위를 3번 던졌어. 첫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왔어. 야, 첫 번째 홀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짝 나오자. 이게 주사위가 아니잖아. 주사위는 매회 시행이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사용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n이 3인 독립시행이야. 이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에는 우리가 갑자기 뒤에 있는 독립시행이 앞으로 당겨졌으니까 여기다 참고로 NCR의 P의 R제곱, P의 내가 원하는 게 P라면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 Q라는 것이 뭐냐라는 게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이 나오는 사건, 짝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보자면 그 홀이냐 짝이냐, 홀이면 O, 짝이면 X 이렇게 해서 3번을 던졌을 때 홀이 2번 나오길 원해. 그러면 OOX, OXO, XOO 회차 자체가 차례로니까 이건 순열처럼. 그런데 O가 2번, X가 1번이면 둘 다 2분의 1이라면 2분의 1,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토탈 몇 제곱? 3제곱. 인데 이 앞에 NCR이 뭐냐면 사건 진행 방법의 개수야. 그러한 확률이 몇 개나 존재해 라는 건 O 2번, X 1번이 어떻게 배열될 수 있어 라는 경우의 수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어려워질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둘 중 하나야. 하나는 사건이 진행되는 방법의 개수. 3회차를 던졌을 때 이 3회차가 어떻게 구성될 거냐 라는 이 경우의 수를 확 세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P나 Q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 네가 원하는 그 사건의 확률이 1회 시행시마다 네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가 나와?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적절히 잘 섞어놨어. 왜냐하면 출제 의도는 큰 맥락은 뭐다? 조건부 확률이고 그 안에 사용되는 확률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거든. 이해되나요? 조건부 확률 안에 샵인 샵처럼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살짝 사용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게 이 문제의 굉장한 특이성이야.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는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되는 이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아주 특이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특이성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참고로 봐. 3번을 던졌을 때 3회의 독립시행일 때 짝수가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3C 2 짝짝 홀 짝홀 짝 홀홀 아니 홀짝짝 해서 서로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중 짝이 나올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2가 NCR 대신 들어가겠지? 이건 뭐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짝이래서 홀이랬어? 짝이랬나? 짝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 중에 2분의 1. 짝이 몇 번? 2번. 홀이 나올 건 2분의 1.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되잖아? 이게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야. 근데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살짝. 자, 3회 독립시행을 해.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근데 잘 봐. 2번은 짝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은 1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 3번에 2번은 짝이 나와. 한 번은 1이 나왔으면 좋겠어. OX로 구분할게. 사건은 둘 중 하나니까. 사건 진행의 반복의 개수는 3C2야. 짝이 2번, 1이 1번. 짝이 2번, 1이 1번. 이해돼요? 3C2가 분명하지? 근데 짝둘 1 1번에 해당하는 요 하나의 사건 진행에 대한 확률은 뭐야? 짝이 2번이니까 2분의 1이 몇 번? 2번.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라는 게 꼭 PQ 합이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짝수가 아닌 또 다른 선택한 사건 하나는 뭐가 나오는 확률? 1이 나오는 확률. 그럼 이거 뭘 곱해야 돼? 뭐를? 6분의 1을. 그렇지. 이렇게. 이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에 가장 멋있었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신유형이었고,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이렇게 조건부 확률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쿨하게 탁 던져버린. 이거 우리는 합이 1인 것만 연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이게 이 문제에 사용돼요. 이해됐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사건 진행 방법의 개수라는 경우의 수고. 여기에 들어가는 짝이 2번 나오길 원해. 이 변수는 1이 쫓아가고, 그 나머지 한 번은 일반적으로 홀이라고 줘서 그렇지. 짝이 아닌 홀을 2분의 1로 무조건 갖다 써야 돼? 꼭 합이 1인 것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짝짝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짝짝 1이 나올 확률이 뭔데? 요 사건 진행 하나에 대해서 짝이 나올 확률 2분의 1, 짝이 나올 확률 2분의 1. 1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몇 개나 있어? 3C2개가 있어.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본질적으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외워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수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의 이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느냐. 우리는 이 확률을 합이 1이 아닌 걸 줄 수도 있어. 라는 게 이 문제에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별표예요. 그리고 꼭 한 번 다시 나올 거라 생각해.
됐습니까? 네, 수능은 수능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요게 잠시 참고였어. 자, 문제 다시 읽어보면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6장의 카드에 보이는 3번을 반복했어. 3번을 뒤집었어. 다 다른 걸 뒤집었는지, 같은 3개를 뒤집었는지, 같은 2개와 나머지 하나를 뒤집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3번을 뒤집고 나서 남아있는 카드들의 합이, 모든 수의 6개의 합이 뭐더라? 짝수더라 이 말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도 안 뒤집는 이 상태에서는 합이 뭐인 거야? 홀인 거야. 누구 때문이야? 1, 3, 5 얘들 때문이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문제는 3번의 시행 끝에 나온 카드들, 결정된 카드들, 홀을 뒤집으면 0이 되니까 홀을 제거할 수 있거든. 짝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렇다면 홀짝성을 조건으로 줬으니까 합이 짝수일 때라는 이 상황을, 뭐뭐일 때는 어디 걸려 있어? 합이 짝수일 때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뭘 뒤집어야 합이 짝이 될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뭘 뒤집으면 짝이 돼? 라고 했을 때 2번 하면 헛짓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 하나를 뒤집어. 짝 됐어. 그래, 걔를 또 뒤집어. 뭐가 돼? 다시 홀이 돼. 이해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홀을 뒤집어야 돼. 이해되나요? 홀을 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야. 지금의 상황은 홀이고 다 더해서 짝이 돼야 되니까 홀을 하나 뒤집어 놔야 돼. 근데 홀이 짝수번 들어가면 이거 헛짓이야. 바꿔놔야 돼. 홀이 몇 번 선택돼야 돼? 3번 선택돼야 돼. 홀. 이해되나요? 네. 아니면 홀이 몇 번? 한 번 선택돼야지. 그래야 하나를 짝으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홀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홀 짝짝. 케이스는 몇 가지? 2가지. 2가지 케이스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그 홀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여기 홀 다 다른 홀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홀 2개 하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 아니면 하나의 홀을 3번 선택해?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이건 같은 결과잖아. 합이 뭐가 돼? 짝이 돼. 그러면 3개를 다 다른 홀을 뒤집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차례로 1, 3, 5가 나와서 1, 3, 5를 하나씩 뒤집든 1, 1, 3이 나와서 1을 2번 원상복귀 시켜놓고 3을 뒤집든 내가 원하는 같은 결과잖아. 그럼 이 상황을 정말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홀이 몇 번 나오면 돼. 그렇지. 그 홀이 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1 또는 3 또는 5에 걸리는 그 어떤 것도 매번 시행 시 허락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홀에 걸리기만 하면 되지. 홀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2분의 1이야. 그러면 1회 시행 시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그 2분의 1에만 몇 번 걸려야 된다? 3번 걸려야 돼. 그러니까 홀 같은 홀이니까 홀이 나오면 O로 처리할 거야. 홀이 아니면 X로 처리할 거야. O 3번만 나오란 얘기야. 사건 진행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 1가지. 3번 다 홀이야. 이렇게. 그래서 3C 3의 2분의 1의 세제곱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이것이 1번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라는 거지. 아니 확률이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서 홀은 다 같은 홀이야 지금 나한테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돼. 나는 1, 3, 5 나와도 괜찮아. 1 나와도 괜찮아. 1, 3 나와도 괜찮아. 다 포함해. 전부 2분의 1에 합쳐져 버려. 이해되나요? 됐지? 네. 그리고 여기서는 합이 짝수일 때라고 짝수면 돼 라는 전제 조건을 던졌는데 여기서 숫자를 분류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지. 난 홀이면 되는데.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홀짝짝이잖아. 홀을 O라고 하고 짝을 X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홀이든 짝이든 주사위는 다행히 홀짝이니까 2분의 1이라는 확률이고 그러면 홀이 한 번, 짝이 2번, 합쳐서 3번. 그런데 이건 3C 뭐? 1. 홀 한 번 들어가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분모에 들어가는 확인. 케이스 2가지.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뭐 애매한 거 없죠?
오케이. 자,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분자에 뭘 집어 올릴 거냐라는 거야. 재밌겠죠? 분자에 뭘 집어 올릴 거냐. 여기를 이제 투 스텝으로 한번 가볼게. 야, 1번 케이스,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한번 잘 볼게요. 1번 케이스 중에 뭘 분자에 집어 올릴까 생각해보면, 일단 분자에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말이야,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은 이거인 거야. 오, 오케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홀이야. 그러면 이 안에는 135도 있고 111 있잖아?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야? 요런 거야. 아니면 어떤 거? 본인이 원하는 걸 한번 표현을 해봐. 그걸 경우의 수로 어떻게 잡아주면 될지가 보이기가 쉬워. 133 돼, 안 돼? 되지? 안 돼? 1은 한 번만 나오면 돼. 나머지는 두 번 이상 나와도 상관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55도 되는 거잖아? 물론 배열도 되겠지. 515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1이 한 번 나오면 돼. 내가 원하는 사건은 누구야? 1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1이 나오는 1번 케이스에서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 건 1의 눈이 나올 확률. P1이라고 해볼까? 그 확률 6분의 1. 이게 딱 1회만 사용될 거야. 3번 던졌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2번은 어떤 확률이 사용돼야 되는지. 결국 주사위를 던지니까 독립시행이야. 3번의 확률을 곱해야 돼. 3개의 확률을. 그리고 그 3개의 확률이 진행되는 사건 진행 방법의 경우의 수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나머지 2회는 누가 오면 되냐면 읽어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뭐라고 해야 돼? 나머지 두 자리에는 뭐 또는 뭐? 3 또는 5. 그렇지. 합쳐. 3이 나오든 5가 나오든 상관없다는 거지. 3 또는 5에 걸리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말하면 맞나? 동대동으로 3 또는 5 이렇게 봐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사위에 눈을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135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홀이 나올 확률을 뭐라 그래? 2분의 1로 합쳐. 왜? 6개 중에 3개니까. 아니 한 번 던져. 1 또는 3 또는 5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또는으로 연결돼. 그러면 1, 3, 5 세 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6개 중에 3개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잖아.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뭐라고 말해 우리는? 6분의 2라고 말해. 왜? 3 또는 6이 나오면 되거든. 자, 다시 이 상황을 봤을 때 1이 하나 나오니까 나머지 두 자리는 뭐 또는 뭐가 나오면 돼? 3 또는 5가 나오면 돼. 그렇지. 그러면 2회 원하는 사건 있잖아. 요 1이 아닌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5라고 표현하면 보통 2분화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X 사건, 1이 아닌 사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확률은 6분의 5가 아니라 얼마야? 얼마? 3 또는 5. 몇 분의 1? 그렇지. 이것이 아닌 건 3분의 1을 사용할 거야. 3 또는 5면 되니까. 뭐 해도 상관없잖아. 홀에서는. 이해돼요? 이거 천재들이 만든 문제라고 봐야 돼. 그치? 그러면 1에 올라가는 확률은 자 서로 다른 세 자리 중 5 한 번, X 두 번. 사실은 5XX, X5X, XX5 이럴 거 아니야. 3C 5 한 번. 6분의 1이 몇 번? 한 번. 그렇지. 3 또는 5에 해당하는 3분의 1이 몇 번? 두 번. 가능해요? 이게 낯설 수 있지만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하고 나면 뭐 쉬워질 거야. 됐습니까? 이게 분자로 올라갈 거야. 뭐 중에 1번 중에 일부 올라가는 건 홀 중에서도 1이 하나, 나머지는 3 또는 5.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힘들면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한 케이스를 착 나누는 거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출제 의도가 아니니까 지금 이 어려운 문제는 일단 이 하나로 이해를 하고 체화를 시키고 이 문제가 납득이 되는지 스스로 진짜 풀어보고 이 숫자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해서 홀이면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말하니까 3 또는 5? 그럼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으로.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케이스에서는 뭐가 올라가나 볼게요. 이번 케이스는 홀 하나 짝 두 개예요. 이렇게? 홀 하나 짝 두 개. 홀이 나오면 O로 하고 짝이 나오면 X로 표시할게. 괜찮죠? 그러면 3C 1이다. 자, 홀이 나올 확률 한 번 사용해. 얼마? 6분의 1. 됐지? 짝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주사위에 눈의 수 중에 짝이 나오는 건 얼마? 그렇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몇 개? 2개.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것이
분자로 올라가는 2번의 일부인 거야. 까릿? 재밌죠? 예. 특이하죠? 근데 기출 50선에 이렇게 한번 분석해놨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 다 한번 훑은 상태에서 다시 가장 압도적인 개념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나 생각하면 요거.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은 2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분모 분자 집어 올려서 계산을 해주시면 분모가 8분의 1, 8분의 3 각각 계산되고 18분의 1, 8분의 1 각각 올라가서 36분의 13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별표를 한 5개 해주세요.